어제 수학 밤늦게 수학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야? 아 그런 거는 그래 밤늦게 수학 공부했다면 인정. 아니라 밤늦게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잤어 이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는 문제.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의 합, 두 번의 곱, 그다음에 두 번의 차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의 차도. 근데 두 번의 차는 우리가 뭘 가지고 요걸 외우기보다 곱셈 공식을 외워주는데 뭐를 알파 빼기 베타의 얘를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요걸 외워야지 뭐 이런 걸 외우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외우시자고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 값이다라는 것만 외워놓자. 알았지? 눈이 살아있지 않은데 제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왕중요 중에서 하나 한번 해봅시다. 423번 가볼까? 423. 커프는 아니지만 보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두 번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열심히 곱셈 공식을 하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부터 두 번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 두 번의 곱은 얼마? a분의 c에서 5 이렇게 찾아주면 첫 번째 이제 누구 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 변형은 1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쓰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더하기 그러면 얘가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 하니까 얼마? 8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30? 그럼 8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20짜리. 그럼 여기는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해주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해주면 얘를 전개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해가지고 알파 베타 대신 5 빼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는 4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자 426번을 좀 풀어주고 갈게. 426번은 수많은 학생들이 낚여요. 터프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터프를 푸는 학생도 있고 터프를 안 푸는 학생도 있을 텐데 요거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 내신에서 나오면 수많은 애들이 낚여서 틀려서 그래. 왜 낚이느냐 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가 되는데 루트 알파의 제곱은 절대값 알파로 나와. 요거는 뭐 그렇게 관계없어 이 문제 푼대. 그럼 얘는 이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알파의 제곱 빼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만일 쌤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의 루트 더하기 베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돼? 자,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고 알파 베타가 4니까 둘이 더한 게 음수인데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음수인 거야. 그래서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일 때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를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해야 돼서 얘를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표적이 매우 좋구나 너희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한번 이야기한 거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되겠니? 그래서
요런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복소수 이유 다름부터는 둘 다 양수인지 아니면 둘 다 음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되겠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여기 2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그만 거. 자,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 다음 거는 이제 429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번에 안 풀어준 문제 위주로 많이 갈게요. 자, 보니까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나는 어떤 식을 아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식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알아요. 되겠지? 그러면 이때 쌤 세제곱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 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빼기 2는 0이 되는데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는 2가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까지가 여기다 뭐 곱한 거? 알파 곱한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를 하면 여기 식이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은 그러면 2알파가 되네. 여기까지가 그럼 뭐가 된다고? 2알파가 되니까 그러면 2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해가지고 알파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 대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해가지고 4 나오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뭐가 주어졌을 때 몇 대 몇 이런 거 주어졌을 때 두근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문제인데 자 보자. 이렇게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일 때, 3배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근을 뭐로 잡아주면 알파로 잡아주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3알파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라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의 합하면 알파 더하기 3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8. 그럼 4알파가 8하니까 알파는 2. 두 번째 알파 곱하기 3알파는 k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해가지고 알파가 2니까 2를 대입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죠? 3알파 제곱하니까 10이야. 알파 대신 2 넣어주니까 2 곱하기 6에서 12가 되죠. 그래서 K는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434번 해보자. 아까 두근의 차. 두근의 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두근의 차 하면 일단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은 a인데 이번에는 두근의 차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두근의 차야. 되겠니? 그럼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1이. 그럼 얘 양변을 제곱하면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하고 같아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하고 같아. 그럼 얘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이 되는데 자, 곱셈 공식 변형.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곱셈 공식 변형이 가능해. 그냥 맞아? 맞지? 이거는 맞아요. 그럼 이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가 A. 그래서 4에 있는 8에서 A는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요 정도 곱셈 공식 변형은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A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4AB. 반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4AB 더하기 4AB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구하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38번 한번 볼까? 438번. 나중에 문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 같은 페이지. 438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씁시다. 두 번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고 여기 A가 되고 두 번의 곱은 뭐가 되는데 12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베타 플러스 1을 가지고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돼. 얘 더하기 얘 이제 이렇게.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얘가 A 플러스 2가 되는데 걔는 얼마? 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인데 그게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는데 알파 베타가 12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더하기 1에서 A 플러스 13인데 얘가 얼마? 21.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8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8이 나오고 A는 8이 나오면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나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실 약간의 꼼수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차 함수와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이야. 그래서 내가 얘는 y라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 그래프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더니 제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더라는 거야.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10 되겠니? 그때 최고참 개수는 같은데 여기 뭐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2차 함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 그래프를 옆으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평행이동은 우리가 고등수학 가의 끝에서 나오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면 그래프에 x 대신 x-1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 x-1을 넣어서 x-1의 제곱 빼기 a x-1 더하기 12는 바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0이 돼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정도 알고 있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수 잘못 보는 문제. 개수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봐요. 개수 잘못 보는 문제 하나 해볼까? 얘도 터퍼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그냥 얘는 뭐 기본 문제. 자, 얘가 맨날 이렇게 문제를 잘못 들고 애들이 누굴 잘못 봤다고 얘는 B를 잘못 봤대. 그럼 하여튼 B는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갔지만 A하고 C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두 근의 곱은.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이 A분의 C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되겠지? 그래서 C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C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또 뭐를 잘못 봤다고 C를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으면 B까지는 제대로 본 거잖아요.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쓰면 이 방정식에서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B는 뭐가 돼? 그러면 이제 처음 방정식이 제대로 봤으면 C 대신 E, B 대신 E 써서 AX 제곱 더하기 2분의 5AX 빼기 2분의 3A는 0이죠.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전체식 A를 나눠버리고 2를 곱해주면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이 이제 원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내가 1, 2, 3, 1, 8만
할 수 있죠, 일? 잘 눌렀지. 만약에 뭐 잘못 봤을 때는 B 잘못 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C는 제대로 보니까 두 번의 곱을 쓰라는 거고 주어진 거 가지고 C를 잘못 봤을 때는 누군 제대로 본 거니까 A하고 B는 제대로 본 거니까 여기에서 두 번의 합을 쓰라는 거다. 그렇게 해서 A하고 B의 관계, A하고 C의 관계를 구해서 C 대신 A를 집어넣고 B 대신 몇 A를 집어넣어가지고 A 약분시켜서 2차 방정식 만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447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풀이법들이 있어요. 간단해. 근데 그게 간단한데 거기에 매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두 가지로 많이 풀어줘요. 자,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어떻게 많이 그냥 쉬운 방법 먼저 쓰고 선생님들이 푸는 방법 쓸게. 그러면 조금 돌아가지만 쉬운 방법은 fx는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됐다는 말은 fx가 최고차항 개수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6인 식이었던 거야, 얘가. 그러면 이제 f2x 빼기 1하면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2x 빼기 1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x 자리에도 똑같이 2x 빼기 1이 들어가면 돼. 그게 함수예요, 여기야. 그러면 f2x 빼기 1은 여기도 똑같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2x 빼기 1 빼기 알파 2x 빼기 1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0 하니까 그래서 이 f2x 빼기 1은 0 하니까 그럼 얘가 곱하기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2x는 1 플러스 알파에서 x는 2분의 1 플러스 알파하고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거야. 그때 뭘 구하라고? 두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이 두 곱하래.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하면 4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고 얘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베타 대신 6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8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 나오겠지. 되겠니?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쉽게 설명하되 좀 풀이가 긴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설명하냐면 짧게 푸는 방법은 알파하고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란 말은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서 f 알파도 0이 되고 f 베타도 0이 되니까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던 거야. 되겠지? 알파를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는 0이 되려면 얘가 알파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알파면 f 알파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x 빼기 1이 알파가 돼버리면 f 알파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는 2x 빼기 1이 뭐가 돼버리면 이번에는 얘가 베타가 돼버리면 f 베타는 0이 되는 거야. 얘가 베타가 돼버리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1 넘기고 2로 나눠서 알파 플러스 1하고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 해가지고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래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아까 그냥 방법으로 설명한 거다 선생님이. 근데 빠르기는 이게 빨라. 알았나요 은영씨? 자, 그 다음 거 켈레근.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켈레근. 이거 나머지 계산한 걸 아까랑 똑같이 하면 2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켈레근으로 가봅시다. 켈레근. 자, 켈레근은 조건 잘 생각해야 돼. 조건을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되느냐면 무리수가 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무리수의 켤레가 근이 되는 건 아니야. 얘가 근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어떤 조건? 무리수가 근이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켤레근이 성립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켤레근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1 플러스 2i가 근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번에는 모든 개수가 뭐라는 조건이 있을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나머지 한 건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지. 무조건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럼 선생님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 얘를 진짜로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그거 푸는 문제는 더러운 문제집에서 있는데 보이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켤레근은 조건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거. 자, 그래서 451번 가보면 자,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켤레근을 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켤레근을 써서 남은 한 근을 1 마이너스 2i로 잡고 푸는 거야. 1 마이너스 2i로 잡고 푸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2i 더하기 1 마이너스 2i에서 얼마? 2가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에서 1 더하기 4 해가지고 5가 되는데 걔가 b 해가지고 a, b 구할 수가 있다. 만일 옛날에 어떤 학교 중에서 도성고였나? 켤레근 쓰지 말고 a, b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켤레근 쓰지 말고 a, b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뽀송고였나가 우리 뽀송고 학생이 이걸 근데 켤레근 써가지고 풀어가지고 아마 그때 빵점 받았을 거예요. 서술형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안 보고. 만일 켤레근의 성질을 쓰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그런다면 그냥 이 1 플러스 2i를 진짜로 집어넣는 거야. 1 플러스 2i를 집어넣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2i의 제곱 더하기 a 1 플러스 2i 더하기 b는 0 하면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i 더하기 a 더하기 2ai 더하기 b는 0이 되는데 a, b가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서술형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그러면 빵점이다 해가지고 1등급 나올 애가 2등급 나올 애가 있어. 다른 거 다 맞았는데 답도 맞았는데 감점 당해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그냥 조건이 특별한 말 없으면 켤레근 써도 되는 거고 켤레근을 못 쓰면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풀면 되는 거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 456번. 자, 456번 아까 선생님 꼼수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다. 그런지 이거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를 만들고 싶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를 만들고 싶으면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되는 거니까 식에다가 x 마이너스 2 넣으면 바로 답이야.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2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근계수 안 쓰고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돼, 안 돼? 돼, 안 돼? 졸리지 너.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2하고 베타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하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되니까 x축으로 이만큼은 반대로 x 대신 x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옮기식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뒤에 고등수학 하에서 그러니까 고등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방학 때 다들 한 번씩은 했었잖아요. 저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거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저 넘어가서 왕중에 하나만 더 풀어보자. 461번. 460. 자, 2차 방정식의 두 건의 각각 k를 더한 값을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1차 항이 없는 식이 된대. 1차 항이 없는 식이 된대. 난 또 답이 뻔히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풀면, 자, 원래 두 건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그러면 뭐가 저 식이 이제 얘인데 근데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두 건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그럼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건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인데 얘가 0이 되는데, 0이. 아, K를 더. 너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는 0이 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얼마에 두 번에 하면 여기에서 2죠. 그럼 K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K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은 0의 식이 되고, 그러면 이때 두 번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잘 쓸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작성 가봅시다. 2차 방정식 작성. 자, 2차 방정식 작성은 466번 톱버지만 하나 해볼까? 재미삼아서. 자, 466번은 톱버지만 하나 풀어보자 한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에 점 P가 있는데, 이때 P에서 AB에 대한 수선의 발을 H라고 그랬을 때 pH 길이가 4고 AB 길이가 10일 때 그때 AH, BH를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중학교 때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반원이면 여기 가고 무조건 직각이 돼. 됐니? 자, 그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식이 첫 번째 뭐는 닮은 B가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가 성립해서 B제곱은 H라는 식이 일단 성립해요.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는 식이 하나 성립하고, 두 번째 요거는 X제곱은 또 닮은 B에 의해서 얘 곱하기 얘가 성립해요. 요렇게 이런 거 좀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해. 도형 직각삼각형 도형 문제 나오면. 지금 얘가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두 건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AH하고 BH 가지고 이 개를 두 건으로 가는. 그러면 첫 번째 두 건의 합은 얼마야? 얘 더하기 얘는 얼마야? 10이죠.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자, 뭐라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된다고? 얘 제곱이 된다고.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야. 그래서 두 건의 합은 10, 곱은 16이니까 합은 10, 곱은 16 하면 1차식은 마이너스 10, 상수는 1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되겠니? 요거는 뭐 종종 써먹으니까 요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하다. 직각삼각형의 성질.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468번이 처음 할 때는 정말 어려워해요. 얘를 어려워하니까 얘는 선생님이 세 문제 다 풀어줄 거야. 얘는 세 문제 다 풀어줄 테니까 잘 따라해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애들이 잘 못 풀어. 그래 갔다 와. 아니 이거 몇 번 하니까 할만하지. 쉽지. 우습지 나한테. 더 어려운 걸 시켜야 되는 우리 원영이. 아니 중간이 없어요. 윤선이 그건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고 이거는 좀 쉽고. 네. 알았어. 너 다음에는 윤선이 방 가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왜냐면 중간에 와서 좀 그런 게 있어. 걔네들은 한 3번 반복제한 거고 이번에는 같이 갈 때는 아마 좀 비슷하게 갈 거야. 같이 갈 때요? 이번엔 다시 가면 처음부터 가니까. 네. 걔네들은 중간 끝나고 가면. 그렇지. 중간 끝나고 할 때는. 중간 끝나고 기말 갈 때는 혹시 다를 수는 있는데 예전에 걔네들은 방학 때 마크를 돌려버렸잖아. 2번 정도. 네. 근데 마크를 2번 돌린 상태 애들하고는 바로 들어가니까 약간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세 문제 다 풀어줄 거야. 익숙해지라고.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하고 F 베타가 모두 1을 만족하는 2차식 fx에 대해서 F3을 구하자.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다항식 gx를 fx 빼기 1로 잡아주면 뭐가 돼? g 알파도 f 알파 빼기 1이 돼서 0이 되고 같은 식으로 g 베타도 0이 돼. 그럼 우리가 인수 정리가 있었지. 인수 정리가 뭐야? 가정아. 인수를 정리.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g 알파가 0이면 g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럼 이 gx는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를 모두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gx가 바로 얘잖아. 그래서 이 fx 빼기 1이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qx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gx인데 얘가 gx인데 이 gx가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 2차식 fx에 대해서 되지. 그럼 f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럼 상수가 되는 거야. 어떤 상수.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차, 2차가 됐지. 그럼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에 x제곱 빼기 근데 얘가 바로 누구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 바로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란 말이야. 얘 우리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므로 fx는 뭐가 되는데 a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그 다음 얘 넘어와서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f 얼마를 주면 집어넣어가지고 a를 구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라고 준 거다. 그냥 1이라고 줬으니까 a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fx가 나온 거다. 이때 f3 하면 그러면 9 더하기 3 빼기 3 더하기 1 해가지고 10이 되는 거야. 자, 혹시 긴가민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줄 테니까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는 전체 다 풀어줄 테니까 연습해봐. 자, 다시
자, F 알파는 F 베타는 모두 3이래. 자, 어떻게 하자고? 어떤 gx를 fx 빼기 3으로 잡아주면 g 알파가 0이 되고 g 베타가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 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고. 되겠지? 이번에도 또 차근차근 계수가 이번에 1이라고 줬네. 그럼 얘가 바로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된다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3이 되는데 얘와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놈이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얘야. 그래서 얘가 쟤란 말이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란 말이야. 됐니? 자, 지금도 긴가민가 조금씩 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넣어보자. 똑같은 문제 제곱 풀면 잘 알겠죠? 자, 이거 살짝 변형이야. 이제 살짝 변형을 했어. 살짝 변형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변형을? 이번에는 F 알파가 얼마, F 베타가 얼마가 아니라 F 알파가 베타, F 베타가 알파야. 자,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도 1, 두 근의 곱도 1이야. 됐지?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냐면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돼. 되겠지? 그러면 베타 대신 1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내가 어떤 gx를 fx 더하기 x 빼기 1로 잡아주면 어떤 gx를 fx 더하기 x 빼기 1로 잡아주면 이때 g 알파는 뭐가 되고 g 알파가 f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1인데 f 알파가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f 알파 대신 1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1 알파 날라갔어. 그럼 이 g 알파가 g 알파가 0이 됐으니까 g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신다라는 거야. 얘가 뭐를 인수로 가신다고?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신다라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x 빼기 베타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야. 되겠니, 연영아? 그런데 이번에는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안 좋네. 그럼 2차식이니까 얘 최고차항 계수 A로 잡아주자. 그래서 fx가 어떻게 된다? A의 x-알파, x-베타 더하기 얘는 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얘 넘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와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란 말이야. 얘와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얘 대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가지고 오고 빼기 x 더하기 1이 돼. 그럼 이 식이 이제 fx인데 그때 f1이 1이래요. f1이 1. 그럼 f1은 하면 f1은 하니까 a 빼기 1 더하기 1인데는 1 이렇게 하니까 a가 1이 나오네. 그럼 a 대신 1 넣어주면 fx가 나온 거야. 되겠니? 헷갈리죠? 그런 학생들이 처음 할 때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야. 자, 숙제가 아마 480 여기까지지. 서술형까지. 학생들에 따라서 서술형 오답 터프인 학생이 있고 서술형 인 학생들이 있지. 오답하고 일반 문제인 학생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지? 자, 수고했어요.